견인업체들의 요금 부풀리기 횡포가 심각한 가운데 이들이 특정 정비업체의 알선료를 받아 또 다른 바가지 요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성과 고령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해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잃게 돼 구제역 발생을 차단시키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방향 안내는 물론 주변 정보까지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점자 블록 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대구시의 회의가 기존 국장들의 보고형 회의에서 실무 담당자까지 참여하는 토론형 회의로 바뀌어 앞으로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최근 견인차의 폭리 문제를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 고구마 줄기 캐내듯 바가지 요금 백태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견인업체들이 특정 정비업체와 연계해 수리비를 부풀려 웃돈을 챙기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경기 지역의 고속도로 영업권을 두고 견인차 기사들 간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먹으로 이권을 장악한 견인업체는 사고차를 특정 정비업체에 몰아주는 조건으로 4천만 원짜리 견인차 3대를 받고 수리공임의 1-20%를 알선료로 챙겼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일명 통값으로 불리는 견인업체와 정비업체의 뒷거래가 드러난 건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의 한 견인기사는 취재진에게 대형 정비업체가 견인업체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한 달에 수백만 원씩을 주고 견인기사도 공임의 1-20%를 받는다고 폭로했습니다. 정비업체는 알선료를 남기기 위해 확대 허위 수리를 하고 부풀려진 수리비는 고스란히 보험금으로 청구됩니다. 견인비는 둘째치고 이 차량을 자기가 아는 정비운항으로 유도를 해서 가져가요. 이 사람들한테 수고비를 줘야 되겠죠, 정비운항에서는. 확대 수리를 해서 결국까지 해야 이 사람도 수고비를 줘야죠. 특정 렌터카 업체와 연계돼 2중, 3중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견인업체하고 정비업체, 그다음에 렌트업체 이 세 개가 연결돼서 사실은 한 고리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끊어줘야 되는데 과잉 청구로 연결돼서 사실은 보험회사의 수익 구조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견인업체와 정비공장 간의 알선 수수료 문제는 공공연한 관행이지만 현금과 이면 거래를 통해 거래 근거를 거의 남기지 않아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영업권을 둘러싼 과열 경쟁에 뒷거래를 통한 여러 단계의 바가지 요금은 결국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견인차들의 견인비 허위 청구가 도를 넘고 있다는 대구 MBC 보도와 관련해 모 자동차 보험사는 대구의 견인업체 몇 군데를 조사한 결과 허위 청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들 업체를 상대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들과 연계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혀 견인비를 둘러싼 업체들의 횡포가 금융감독원과 경찰 단속에 이어 보험사의 소송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성과 고령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또다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사후 약방문식 처방보다는 원천 차단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11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우리나라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6개월 뒤인 올해 5월 어렵게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다시 획득했지만 불과 2달 만에 다시 청정국 지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의성과 고령 등 경상북도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이 잇따르면서 지역 축산 농가들이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은 백신 접종을 한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농민들을 더 큰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소비심리 위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상북도는 23개 전 시군에 구제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경북의 모든 양돈 농가에 추가 백신 접종을 실시하며 모든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 소의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항체 형성 결과에 따라서 미미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접종을 했는지 확인하고 이제 대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접종에 소홀한 농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제 과태료라든가 벌과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습과 뒤처리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구제역 대책은 사후 약방문식으로 이뤄져 피해를 키웠던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광역당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구제역 같은 가축 질병과 이딴 FTA 체결로 축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김병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가축 통계 조사를 했습니다. 이 결과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우를 비롯해서 조사 대상인 모든 가축이 지난 한 해 동안 크게 줄었습니다. 한우와 유구가 각각 10% 이상 줄었고 특히 올봄에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를 입은 닭은 무려 3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젖소와 돼지 역시 상당히 줄었습니다. 점차 가속도를 내는 자유무역협정 FTA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해 발효된 나라는 모두 47개 이르고 3개 나라와는 협상이 타결돼 곧 발효됩니다. 피해는 1차 산업에 집중되고 특히 한우 등 축산업이 치명상을 입고 있습니다. 한우 농가의 경우는 여러 가지 구제역이다 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 한 300여호의 4,000여 도에 대해 가지고 감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의 질병과 날로 치솟는 산업값, 환경 규제 강화도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로서는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것 외에 마땅한 대책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FTA를 통해서 이득 보는 산업의 잉여금을 피해보는 농축산업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산업값을 인하해야 농업과 축산업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저 없다면 축산업의 기반은 가까운 시일 안에 완전히 무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의성군이 구제역 발생 농장을 조사한 결과 고령에서 반입한 돼지 가운데 일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고 이후 백신 접종이 이뤄졌지만 항체 형성률이 25%로 낮게 나타나 접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성군은 백신 추가 접종을 한 이후 앞으로 일주일이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임상 관찰과 축사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장이 주재하는 회의는 국장급 간부 직원들이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 같은 회의의 틀을 완전히 깬 토론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서성원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시청에서 공동주택 특별감사 시행 개선 방안을 주제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주로 국장들만 참여하던 기존 회의와 달리 과장과 계장, 주무관까지 그리고 일선 구군청의 과장까지 참석했습니다. 공동주택 TF 담당하셨던 분께서 일단 지난 1년간 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이나 구청에 좀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그런 것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 위주의 회의가 아니라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점도 새로운 모습입니다. 전문 인력을 또 한 명 더 정원할 계획이다마는 그다음에 총액 인건비에 지금 걸려 있어가지고 중원이 지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주민 요구는 자꾸 팽배해지고 또 우리 아까 김명수 주무관 이야기했듯이 인력은 또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한정돼 있는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이디어들을 내보시죠. 구군에서라도 좀 상황이 좀 어렵겠지만 그런 기피 업무를 하는 담당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실무자로서 보고 느꼈던 개선책이 거리낌 없이 쏟아졌습니다. 외부 회계 감사를 의뢰를 입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몇 개의 회계사를 지정해서 순번대로 로테이션을 한다든지 장기적으로는 이 자정 능력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서 대구시는 각종 현안을 놓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같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장급 간부는 물론이고 실무 담당까지 참여해서 보고 형식이 아닌 토론하는 이 같은 회의가 향후 대구시정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대구시의 모습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주제는 공동주택 특별감사의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었는데요.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자 감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도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부터 10달 동안 42개 공동주택을 특별감사해 438건의 문제점을 찾아내 13건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고 72건은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 이후부터 일반 민원이 하루에 한 2-3건 올라오는 게 지금 한 달에 한두 건 올라올까 말까 합니다. 주민들이 행정기관의 감사 결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대구시는 당초의 방침을 바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청 감사관실하고 그다음에 구청 감사관실이 합동팀을 해서 그렇게 하면 여러 팀들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나 용역 계약을 할 때 가격의 적절성 여부를 자문해주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아파트에서 이런 만약에 이제 화단 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 화단을 전문가를 1대1로 붙여서 그 용역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8월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입주자 대표를 위한 관리 운영 교육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꾸고 공동주택 내부 감사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임명해서 감사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건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대구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는 조례나 규칙도 적극적으로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차기 총장 후보 선거와 관련해 하민석 경북대학교 총장은 오늘 담화문을 통해 총장 선정관리위원회가 규정을 위반했고 1년 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점 등 불거진 문제들의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무효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총장의 교무통할권을 행사해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대 교수회는 총장이 선거 결과에 개입하는 초법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걷다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노란색의 점자 블록을 볼 수 있는데요. 지역의 한 업체가 방향 안내와 주변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들고 인도를 걷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장소는 혼자서 다니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뭐가 있는지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보행교육 받을 때도 어디 가마 배가 고프다 이러면 찾으려고 하면 실질 못 찾는 식당은 못 찾으니까 그래 이제 음식 내민하는 곳을 찾아가라 하는 이는 보행교육을 받았거든. 그런데 이제 이런 불편함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게 됐습니다. 지팡이 끝을 점자 블록에 가까이 댔더니 방향 정보가 음성으로 나옵니다. 촉지방향 자동차 도로 방향입니다. 촉지방향 기준으로 후방 주경기상 방향입니다. 횡단보도나 장애물 근처에 가도 손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근방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주의하여 주십시오. 촉지방향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변 정보도 안내해 줍니다. 촉지방향 좌측에 식당이 있습니다. 대구시 달성군의 한 업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기술은 점자블록에 넣은 칩을 전자지팡이가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고 일본과도 이미 기술 이전 계약을 했습니다. 일본어 버전과 영어 버전과 한글 버전을 지금 그렇게 세 개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태국, 두바이나 이런 쪽에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는 버전을 넣어야 됩니다. 전국에서 모인 시각장애인 단체들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외출할지 언제 또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 가는 길에는 지금 현재 이 지팡이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블록 제작 비용이 기존 점자 블록에 비해 30-40%가량 더 비싸고 전자지팡이 역시 수십만 원가량 비용이 드는 점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오늘 우리 지역 곳곳에서 열린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소개하는 동네 한바퀴 정미옥입니다. 저는 지금 2014 초중학생 디자인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는 성당중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와, 지금 이곳에는 다양한 디자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적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소질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좀 마련하게 됐는데, 오전에는 저희들 5개 영역에 대해서 체험을 하게 되고, 제품, 환경, 디자인 이쪽 분야에서 체험을 하게 되고, 오후에는 또 저희들이 경연을 하게 되는데, 경연 주제는 깨침멋, 브랜드 활용을 해서 캐릭터를 활용한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오전에 체험한 부분에 대해서 5개 영역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서 경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검도 좋아하시나요? 대구대학교 총장기 전국 고교검도 선수권 대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영천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단체전 32개 학교와 개인전 37개 학교 114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청소년 성교육 참 어렵죠? 청소년을 대상으로 획일화된 성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오늘 성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동형 버스에서 있은 오늘 교육에는 사춘기 몸과 마음의 변화, 성가치관 정립, 성문화 바로알기 등의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오늘은 유달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많네요. 예천군의 몸짱 맘짱 건강 프로젝트가 지역 학생 60명이 참가한 가운데 예천군 보건소에서 열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의사와 영양사, 운동 처방사 등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식생활 형성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 열렸습니다. 동네 한바퀴의 정미옥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구 강북경찰서는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촬영해 모두 8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대구 모 고등학교 3학년생 2명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교사들이 열쇠를 두는 곳을 미리 파악해 시험 문제를 빼돌렸다고 자백했다며 학교 측의 공모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녹색연합은 지난 21일부터 어제까지 낙동강 칠곡보로부터 하류 100m 구간에서 강준치 4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과 관련해 환경부가 기초조사만 해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금강 낙동강 집단 폐사 때도 정밀조사나 용역을 하지 않았다며 국민식수원인 국가하천의 수질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환경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에 대구 경북에서 열릴 제7차 세계 물포럼 조직위원회는 참가자 조기 등록을 시작한 가운데 올 연말까지 한인 조기 등록대 신청하면 등록비를 현장 등록대보다 최대 30%까지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세계 물포럼 전시회는 오는 11월 말까지 조기 등록하는 참가업체에 부수 사용료를 15% 할인해 주고 일반 참관객은 사전 등록할 경우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아동이나 노약자가 실종되면 시설 운영자에게 초기 대응을 강제할 수 있는 코드 아담이 오늘부터 실시됨에 따라 대구 지역 다중시설 운영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은 오늘 문무학 대표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 창립 5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영화 관람과 직원들의 제안 발표, 소설가 초청 강연 등 퓨전 예술제 형태로 진행됐는데 문무학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컬러풀 대구를 뷰티풀 대구, 그레이스풀 대구로 성장시킬 시기가 왔다며 대구문화재단이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